최근 중국이 보이고 있는 지나친 행보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군에서는 중국이 초음속 미사일을 민간 컨테이너선에 적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줄어들긴 했지만 현대사회는 국가 간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백신이 개발됨에 따라 잠시 사그라들었던 국제 교역량은 다시금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실제로 빠른 속도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을 집권할 때에는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내세웠던 반면 조 바이든이 미국의 정권을 잡음에 따라 전 세계의 교역량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중국의 무기 개발은 평화를 추구하는 국제사회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인 거죠. 중국이 민간인을 속여 개발하는 미사일의 이름은 잉지 18C입니다. 사실 이것은 기존에 이미 러시아가 개발했던 컨테이너형 미사일 클럽 K 미사일의 카피 모델입니다. 중국은 얼마 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컨테이너선을 생산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최대 수출 국가답게 세계 곳곳에서는 중국의 화물이 담긴 컨테이너를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때문에 만약 중국이 잉지 18C의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사실상 전 세계 모든 지역은 중국의 타격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바다에 떠다니는 중국산 컨테이너선은 중국의 미사일 구축함 전단이 될 것이고 지구상의 모든 육지를 달리는 열차, 트레일러 등은 중국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기지가 될 것입니다. 잉지 18C는 다단 추진 시스템을 이용한 초음속 순항 미사일로 순항 시에는 마하 0.8의 속도로 비행하고 최종 도입 때는 고체 로켓을 이용하여 마하 3의 속도까지 가속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한 개당 4발의 장전이 가능하며 한 발당 1600km의 사거리를 가진 잉지 18C는 전 세계 곳곳의 항만에 위장 배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오랜 기간 동안 1대1로를 표방하며 전 세계 수많은 곳에 기관시설을 구축해왔죠. 바하마 제도, 파나마, 자메이카, 파키스탄, 카타르, 지부티 등 세계의 군사적 요충지에 있는 항만지들은 이미 중국의 소유가 된 상황입니다. 바하마와 파나마에 위치한 항만에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미국 전역이 중국의 미사일 사정권에 들게 됩니다. 그러면 1960년대 미국을 가장 두려움에 떨게 했던 소련 주도 쿠바 미사일 위기에 재현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소련은 앞에서 대놓고 미사일을 배치하기라도 했는데 중국은 이런 일을 몰래 진행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데에는 법이 필요하고 국제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법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전쟁을 할 때에도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법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전쟁법은 민간인을 공격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이 전쟁이라 하지만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민간인을 죽이는 것만큼 야만적인 행위도 없겠죠. 하지만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민간인을 앞세운 전술을 즐겨 사용하였습니다. 민간인을 이용하여 적군의 경계심을 푼 뒤 자폭 공격을 하는 것으로 악명을 떨쳤죠. 북한 역시 아무런 선전포고 없이 남한을 기습하여 수많은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사살한 전과가 있습니다. 베트남도 월남전쟁 당시 수많은 민간인 사이에 섞여 들어가 민간인을 인질 삼아 전쟁을 전개했고 역사상 최초로 미국을 이긴 국가가 되었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인근에는 전쟁법 알기를 물러보는 국가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 한국만 정상국가의 노선을 취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을 지닌 나라로서 일본이야말로 국제사회에서 가장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라 주장하고 중국은 깡패국가 미국에 대항하여 국제평화를 수호하는 균형자로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강조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국가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권토중래 노력하고 있을 뿐인데 아시아에서 가장 평화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한 결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개발한 한 무기는 이러한 한국의 이미지와 맞물려 수많은 국가들의 수요를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개인의 총기 소지가 합법인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엄연히 총기 소지가 불법인 국가입니다. 나라의 치안을 담당하여 무력 사용이 허용되는 경찰조차 살상력을 지닌 총기를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이것에 대한 비판 의견도 많습니다. 공권력이 너무 약하여 범죄 예방이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따라서 한국에서는 한국형 권총을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의 화력을 지녔으며 자체 안전장치와 블랙박스를 지닌 현대식 권총으로 한국 경찰은 이 무기의 개발에 3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국내 네티즌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설상력이 없는 권총을 개발할 바에야 기존의 권총을 던져서 범인을 맞추는 게 낫지 않냐? 라는 조롱의 댓글도 보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9mm 구경 스마트 권총의 개발 진전 상황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이 공개되자 세상의 반응은 이전의 조롱하던 분위기와 전혀 달라졌는데요. 공포탄, 비살상탄, 9mm 실탄 등 세 종류의 탄을 사용자가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이 스마트 권총은 총구 아래 블랙박스를 달아 격발 시마다 사진이 촬영되고 당시의 위치도 즉시 관제센터에 전송되는 GPS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안 그래도 곳곳에서 시위가 발생하고 인권의식이 높아지는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국가에게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특히 얼마 전 BLM 운동으로 큰 몸살을 앓았던 미국이 가장 원하는 무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흑인 용의자에 대한 백인 경찰의 과도한 진압. 이것이 메인 테마로 과격해진 시위이긴 하지만 사태 당시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는 요인이 BLM 사태를 극단적으로 부추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형 스마트 권총이 미국에서 사용된다면 경찰이 진압하는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강경 진압 때 사용한 실탄 발사의 전후 상황이 파악되어 경찰의 행동이 정당한 조치였는지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합니다. 때문에 한국산 피스메이커가 조만간 전 세계 경찰들이 필수 아이템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각계 전문가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죠. 한국은 세계 최고 군사력을 지닌 미국, 러시아, 중국과 비교하자면 다소 뒤처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만의 특성이 오히려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무기를 원하는 이유가 되는데요. 전통적인 군사 강국도 아닌 나라가 생산해내는 무기마다 평균 이상의 성능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은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뻗쳐 그들만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만 한국은 자신이 가진 군사력에 비해서는 지구 반대편 국가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나 중동, 유럽 지역 등에 큰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국가 입장에서도 미중라의 무기를 쓰는 것보다 한국산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거리낌 없습니다. 가성비도 최고 수준이니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죠. 아무래도 21세기의 격전지에 위치해 있고 세계 최강 군사력인 미국으로부터 오랜 기간 군사적 도움을 받다 보니 한국은 무기 개량의 능력이 특출난데요. 이 능력은 민족의 DNA에 박혀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의 에피소드를 들으면 그것을 여실히 체감할 수 있습니다. 2005년 어느 날 한국 경찰에서는 불법 사제 총기를 대거 압수하였다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밝혀진 총기의 성능은 매우 충격적이었죠. 경찰 측에서 압수한 사제 총기의 성능을 테스트해봤는데 시험 사격한 특공대 저격수는 현재 한국 특공대가 보유한 총보다 월등하다. 분명히 솜씨가 좋은 프로가 만든 무기일 것이다. 라는 감탄사를 연발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사제 총기를 만든 사람은 민간 공업사를 운영하며 군대와는 일면식도 없는 인물이었고 총기를 만들 때에도 그저 인터넷에서 총기 재원을 뽑아 설계 도면을 직접 그려 공작 기계로 곧장 만든 것에 불과했죠. 이렇게 즉흥적으로 만든 총기가 국가에서 운영하던 무기보다 월등할 정도였다 하니 그가 갖고 있는 재능은 가히 악마의 재능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불법 무기를 제작한 혐의로 징역형에 처했지만요. 그래도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그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국방부는 그를 전격 스카우트하였고 그를 주도로 새로운 한국형 저격 소총을 개발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K14,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저격 소총입니다. 성능이 워낙 뛰어나 대한민국 국군에서 운용하는 물량보다 해외로 수출한 물량이 훨씬 많은 양품입니다. 2014년 기준 중동 지역에 35억 원치의 K14가 수출되더니 세계 최대 다국적 군사훈련 중 하나인 코브라 골드에서도 2015년 일부 해병 수색대가 K14를 운용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이라크군 특수부대에서 K14를 사용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은 전 세계 6위의 군사력 강국입니다. 한국에서 생산하는 각종 무기는 아시아, 중동, 유럽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주변국들과 달리 평화의 노선을 걷는 한국에게 큰 호감을 갖는 국가들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세계의 평화 노선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